그다음에 오늘 이 특별 외전을 마련하기 전에 저희 그 대구 MBC가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카르파로파기 실종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으니까 이 사건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여쭤봐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예, 뭐 그중에서 이게 그 저희 팀 추산 1000여 건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엑기스 같은 질문들만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뽑아볼까요? 네. 이제 저 심 기자님부터 뽑아가지고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걸로. 네. 읽어봐 주시죠. 물사랑양이님. 네. 폭탄이 아닌 다른 결함에 의해서 추락했다면 동체 착륙 시에 바로 수중에 들어갈까요? 문을 열어서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제가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비행기가 이제 구멍이 나게 되면 일단 저산소와 저압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졸듯이 그냥 잠다가 내버려두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승객들은 아마 거의 이제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고도 10,000피트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가 수면에 동체 착륙하는 거를 이제 영문으로 디칭이라 그래요. 디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난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수중에 만약에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절차가 이렇게 뒤에 착륙하듯이 이렇게 해서 동체로 이제 수면에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승무원들이 의식이 있다면은 이 항공기 문에는 다 도하에 그 구명보트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는 순간에 구명보트가 자동적으로 부풀려지게 돼 있어서 지상에서는 이제 사다리 역할을 하고 또 수중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걸 떼어내게 되면 이제 바로 구명보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펴진 현재 그 증거가 없다. 근데 이게 지금 공중에서 이제 프리폴이라고 해서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이제 수면의 그 표면 장력계에서 그래서 막 부서지죠. 근데 그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디칭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뒤에 쪽에 꼬리 부분이 좀 떨어져 있고 앞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앞에 발견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상하는 거는 화물칸 쪽에서 폭발이 일어났었다 그러면은 이쪽에 구멍이 생겨서 접지 않은 순간에 이 꼬리 뒷부분은 그쪽에 착지 않은 순간에 떨어지고 앞부분은 또 이렇게 스키 타듯이 밀려가서 한 200m 거리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질문입니다. 그 MJ 세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과연 김현희가 진짜 범인일까요? 이게 뭐, 예. 제가 네. 이거는 이제 제 취재 기자의 취재한 결과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범인이라는 거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고 그 자백을 하면 그 자백에 있는 그 증거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법적으로. 네. 그게 이제 범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현희 씨는 지금 자백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고 유일하게 자백을 가지고 이제 증거로 삼아서 이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했고 2주 만에 사면해줬죠. 근데 김현희 씨가 한 주장이 일리가 있어야 그 주장이 증거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현희 씨가 한 이야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폭탄을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라디오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인이라는 거는 법률적인 용어로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봤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없으니까 범인이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김현희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해서 테러 사건이 아니다. 또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어떤 사안들이 배제된다고 해서 다른 주장을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취재한 거에 따르면 일단은 동체가 이제 추정되는 것들이 온전한 형태로 봐서 동체 착륙의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김현희 씨의 주장이 다 배격된다. 그런 거 봤을 때 김현희 씨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했느냐? 그래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다만 틀림없는 거는 그때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미얀마 정부 교통부에서 이제 사고 조사를 했을 때 그 목격자들 증언을 다 들었어요. 거기 보면 검은 연기를 내면서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바다로 떨어졌다는 걸 본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김현희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규모 폭발은 아니지만 비행기 안에서 어떤 폭발 형태의 어떤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인데 일단 저희가 이제 취재한 부분들에 대한 제가 취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시청자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네. 자,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김현희와 김승일의 행방을 그 이전 행적을 몰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국정원 발전위원회, 진실위원회가 아니고 발전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도 보면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취재를 했을 때 그때 민간조사관으로 참여했던 사람을 직접 취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보고서를 썼대요. 네.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부 CIA라든지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 직접 확인을 했다. 그 자료는 확인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나라 국정원들이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싣지 못했다. 사전에 김현희가 동구권의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런 데에서 머물렀는 것을 CIA가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안기부도 알고 있었다. 예. 하지만 이런 범행을 저지를 건지를 그때 당시에 안기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 새로운 내용이잖아요. 그럼 묻고 싶은 게 2007년도에 발표된 국정원 보고서 있잖아요. 네. 조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라는 건 진실 규명을 위한 보고서인데 네. 그런 뭐 외국 기관과의 어떤 협조 이런 걸 고려해서 조사한 내용을 싣지 않았다. 되게 중요한 팩트인데 그거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네, 그 두 번째, 사고 당일날 이라크에서 탔다가 이제 아부다비를 거쳐 이 비행기가 이라크 아부다비 방콕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김인희하고 김승희 아부다비에서 내렸어요. 네. 내리지 않으면 사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실종자 명단에는 아부다비에서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실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교훈이란 분이 이교훈. 네? 네. 그분이 이라크에서 탔는데 아부다비에서 내리지 않았는데 실종자 명단에서 빠진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취재해 보니까 이교훈이란 분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홍콩 교민. 그렇죠. 맞죠. 홍콩 교민. 네, 맞습니다. 외교 전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저희랑 같이 조사하시는 신성욱 신부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발전위원회 보고서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진짜 거기에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인 홍콩 교포 이땡땡의 아들이 청와대에 민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고 나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구명정이 발견이 됐는데 네. 근데 왜 유엔을 찾지 못하느냐를 항의하는 그 민원 편지를 청와대에 그 아들이 집어넣는 그 사실이 국정원 발전위원회 보고서 기록이 또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국정원 발전위원회도 교포 이땡땡이라는 분을 이교훈이라는 분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국정원이나 정부는 유족들에게 준 그 명단에는 이교훈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없죠. 네. 그 부분이 너무나 이상하고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내린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김현희, 김승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법원에 제출된 자료, 탑승자 명단, 그리고 텔렉스란 자료 다 확인해 보니까 아부다비에서 내린 사람은 25명이에요.
예. 27명이에요. 27명. 승무원 포함해서. 확인된 거죠. 근데 네. 정부는 아직까지도 15명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명이 존재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우식 부기장님, 사고도 전날 예, 나우식 부기장님이 직접 조종했던 나우식 부기장님을 부기장님이 아부다비에서 주재하고 있는 네.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관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 예. 그분을 직접 만나서 아리랑이라는 식당에서 1시간 동안 만나서 뭐 긴급시 통신 방법, 뭐 급유 방법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외교 전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나우식 부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비행이 거의 첫 비행 아니었나요? 첫 비행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통 그 당시에는 그 기강이 되게 심하다면서요. 기장과 부기장의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래 전이니까 감히 첫 비행 가가지고 해외에서 머무는데 본인이 기장을 두고 예? 그런 스태프들 다 두고 혼자 나와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혼자 저녁 먹으면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안 맞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수배에 대해서 네. 제가 얘기한 내용인데 부기장들이라는 건 이제 자기가 나중에 기장 달 때 어떤 그 기장들이 태클을 걸으면 안 되니까 그 뭐 자기가 안에 선택이 없이 기장한테 물어본다. 언제 식사하실 거냐.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고. 가고, 예. 그러고 통상 저녁 식사는 단체로 같이 가서 식사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랬다. 그거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이게 또 11월 21일 날 이게 이제 여기 승객들이 탑승 좌석이 다 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 사고는 11월 29일에 났는데 29일이고 8일 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단체 손님들이 많죠. 그렇죠, 뭐 그렇죠.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렇죠. 많으니까 네, 할 수는 네.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이교훈이라는 분이 어디 앉은 줄 아세요? 김현희, 김승희 앉은 자리 바로 뒤에 자리. 아, 되게 가깝게 배치가 됐네요. 물론 뭐 우연히 같이 앉을 수는 네, 있겠지만 네. 뭐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전에 나우식 부기장 만났다고 네. 했잖아요. 가족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네. 협박했잖아요. 조용히 살아라. 30몇 년 만에 왜 그런지 수상해서 물어보니까 조용히 사는 게 좋겠다라고 뭐 자식들을 거론하면서 조용히 살아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죠? 그 당시에 나우식 부기장을 직접 만났던 아, 그 고위 외교부 관계자, 관계자 그 사람이. 대사관에 어. 사고 이후에 김현희와 김승희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고 사고를 다 진두지휘했고, 아, 그 사람이. 네. 아. 그리고 그분은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일단 웃긴 게 김현희, 김승희 씨가 폭파범이면 당장 도주를 해야 되는데 그 아부다비가 굉장히 국제적 공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도망가기 제일 좋은데 도망가지 않고 관광을 바레인 즐기겠다. 섬나라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사진 찍고 뭐 관광하다 붙잡힌 거예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사실을 알고 네. 바레인에 있는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거기 서기관한테 지시를 해서 김윤희, 김승일이 머물고 있는 리전시 호텔에 가서 네. 직접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동향도 파악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검거하는 데 더 결정적인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엮여 있네요. 그분이. 그런데 네. 김윤희, 김승일이 12월 1일자로 이제 그 바레인에서 암만을 거쳐서 그다음에 로마로 들어가서 비엔나를 도망가는 그 도주 항공권을 이제 끊었는데 그거를 이분이 이제 안기부 조사에서 2주 뒤에 한 2, 3주 뒤에 이제 안기부 조사에서 그 외교부 그 대사관 관계자 그분이 어떻게 발언했냐면 사고 당일 날 김현희, 김승희가 그 도주하는 그 항공편 노선편하고 번호하고 이런 걸 다 그대로 자기 네. 파악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현희, 김승일은 12월 29일 날 표를 끊지 않았어요. 12월 30일 날 표를 끊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 발전위원회에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이런 진술서 이런 내용 거론한 게 자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거 다 적어놨거든요. 굉장히 상세하게 몇 장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조사에 다 빠져 있고 외교부 전문을 들이대면서 뭐 출신의 날짜를 보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론하면서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네. 또 이상하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바레인에 도주하는 게 이상한데 김승일하고 김현희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조사는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다 입회 조사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본의 그 외무부에다가 외무성에다가 보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죽은 독약 먹고 죽었다는 한 공항에서 독약 먹었다고 죽었다는 김승희 이 양복 주머니에 바레인 주재 한국 대사 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봐서 죽은 김승희 폭파범이 한국 대사관을 예방했을 거로 일본 외무성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외교 전문에 보낸 게 확인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쭉쭉쭉쭉 연결되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김인희에게 당신이 말한 말이 사실이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현희의 지금 근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김현희 씨가 보면 그 주요 선거철이라든지 가끔 언론에 등장해서 인터뷰를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구에 산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아마 접촉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접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희 씨가 TV라든지 이런 데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분하고 인터뷰하신 분을 직접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서 하면 된다 싶어서 직접 연락을 했는데 담당 기자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섭외하지 않았다. 제3자를 통해서 섭외했기 때문에 연락처를 국정원 관리를 아마 받고 있으니까.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그 조사 이 김현희 씨를 사면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증거 자료로 북한에 의한 테러라는 증거 자료를 쓰기 위해서 그 사면시켰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진실 규명에 대한 그 조사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강제 조사를 하지도 안 하고 그 뭐 민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러고는 TV에 나와서 계속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또 연락이 안 돼. 근데 얼마 전에 또 TV조선인가 보니까 또 그 어떤 예전에 뭐 했던 인터뷰 다시 소환했더라고요. 하면서 또 그분 TV조선의 어떤 뭐 패널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김민희 씨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주 뭐 연락하고 김민희 씨 아들이 있는데 뭐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선택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그 김현희 씨가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저희하고 그분이 그 사면된 이유가 있잖아요. 사면이 됐으면 북한에 의해서 테러를 해서 무고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걸 입증해 줘야죠. 그러니까. 나와서 입증해 주고 그리고 북한이 잘못했다면 아까 저는 이야기했지만 잘못한 부분 다 가려서 보상받을 거 받고 그렇죠. 잘못한 건 역사에 기록을 해야지 그럼 북한이 했으면 덮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뭐 참여정부 때 조사했는데 왜 지금 와서 역사를 뒤집게 하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오래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논란 아닌 논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참에 그걸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추정 동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렸던 거고 질문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젤리 풍뎅이님, 네. 대한항공 측에서는 왜 진상 규명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고가 난 HL7460 그게 14대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비행기는 대한항공에서 직접 발주해서 주문 생산한 비행기입니다. 이 항공기가 사고가 나더라도 잔해가 발견되면 소유는 대한항공 겁니다. 이게 리스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리스한 비행기를 쓰게 되면 소유주가 다른 사람, 다른 업체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 그 회사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되냐. 예.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잔해가 발견이 되면 대한항공이 나서서 찾아야 돼요. 자기네 비행기니까.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유족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승무원이라든가 거의 승무원들은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업무 중에. 맞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유족들에게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여기에 탑승했던 탑승객들은 누구예요? 대한항공을 믿고 국적기라는 걸 믿고
탑승했던 손님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승객들에 대한 유해에 대해서 누가 나서야 돼요? 1차적으로 대한항공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대한항 국가에서 안기부에서 테러로 규정했으니까 우린 책임이 없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뭐 설계도가 다 거기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해서 우리가 유족분들 모시고 대표를 모시고 다시 가서 이야기인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비행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당신들 직원들이고 당신들을 믿고 탑승객이잖아. 그러면 이걸 당연히 의무적으로 의무도 있고 논리가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해자인데 이게 테러로 결론난 사건인데 자기들이 왜 도움을 줘야 되느냐. 완전 굉장히 교연 아닙니까? 교연. 자기들을 믿고 승객이 탑승을 했는데 그렇죠. 실신 항구도 자체 못했어요. 근데 지금 건져왔잖아요. 건지고 그 추정되는 동체를 찍어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항공이 적극 좀 나서가지고 확인해주고 그럴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자기들이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또 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자기들이 말씀드린 피해자이기 때문에 해줄 의무가 없다. 페남 이거는 폭발 사고 났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페남 리비아라는 명확한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정부가 수화물에 대한 관리 잘못한 책임으로 유죄 처리를 그렇죠. 페남과 이제 연관을 시키자면 여기에 김현희와 김승일이 라디오 폭탄을 들고 그렇죠. 타게 그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그때는 경찰이 같이 예, 탈 정도로 우리나라 항공기에 대한 보안이 경찰도 마찬가지 책임에서 자유를 그러니까요.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도 그럼요. 불구하고 자기들은 지금 전혀 책임을 안 방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게 다 밝혀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테러로 규정이 됐다 하더라도 네. 만약 테러해갖고 북한이 소행이라고 밝혀진다면은 북한하고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뭐 좋아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교류가 될 때 북한 당국자한테 사과 요구하고 또 보상받아서 그 당시 비행기 시가를 뭐 다시 환산해갖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고 조사를 통해서 다 하는 건데 그거를 다 지금 포기한다. 그러니까 납득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 자체가. 이제 세 가지 전문 정도 질문 받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뽑아가지고 짧게 답변 한번 들어보고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이카루스 윤님께서 보내주신 그 질문인데요. 이 사건은 언제부터 기획된 것인가요? 그리고 이 사건의 의도가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노태우를 위해 만든 사건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을 활용한 건 드러났어요. 무지개 공작. 무지개 공작으로 네, 네.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거를 기획했다라고 이렇게 밝혀진 건 사실 없습니다. 기획에서 일부러 만들었다라고는 밝혀진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했다라고는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죠. 무지개 그리고 공작으로. 예.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으로 밝혀진 건데 우리나라 정부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폭파범들이 이동하는 행적들을 알고 있었는데 막지 못한 거는 그까지는 이제 사실인 팩트죠. 거죠. 예. 그까지는 팩트고 예. 근데 기획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맞아요. 취재진의 의견은 어떠냐면 이 모든 사건은 아까 전에 뭐 우리 김정정 고문님께서 말했지만 예단하지 말자. 맞습니다. 예단하지 말고 모든 팩트를 철저히 검증하고 지금 사망자 숫자, 사고 위치, 사고 시간도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은 확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현희 씨 진술밖에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검증해서 네. 그 사건들을 다 맞춰서 사고의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 앞부분에도 저희가 좀 많이 언급을 했지만